자, 하나로 잘 갖추어진 어떤 검사 기구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심리검사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웩슬러 지능검사가 아주 안에 보면 잘 갖춰져 있죠. 언어적인 측면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사판 같은 경우는 지각적인 부분도 보고, 작업기억적인 측면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로 잘 갖추어진 기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심리검사 배터리의 종류에 보면은 MMPI도 있고, 그 다음에 웩슬러, 웨이스 네 번째 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사적 검사도 있어요. BGT도 있고, 로샤 검사, 그 다음에 SCT 검사, TAT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경검사 배터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신경검사 배터리는 바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임상평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필기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도 알 수 있고요. 이건 성격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건 능력을 아는 거고, 인지 능력. 자, 능력적인 측면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인 증상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이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종합적인 자료를 주는 게 바로 이 배터리 검사인데, 이 배터리 검사는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할 때는 표준적 또는 표준 배터리 검사를 할게요. 그냥 표준 배터리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배터리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검사가 필수다.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었죠. 그 이유는 신뢰도도 증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능들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검사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기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표준 배터리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배터리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이 대목이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29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손다이크의 지능 다요인설입니다. 지능 다요인설에서 반가로 2번이 시험에 나온 거 별표. 손다이크는 스피어만의 통계적 처리 결과를 비판하고, 우리가 이제 스피어만 하면은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을 말한 이요인 이론인 학자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일반 요인은 존재하지 않고 무수한 특수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을 했어요. 자, 스피어만을 비판한 학자가 바로 손다이크다. 손다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일반 요인은 없다. 많은 특수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의 영역 분류를 하나, 둘, 세 가지로 했죠. 첫 번째가 기계적 지능이라 해서 구체적 지능이라 합니다. 손이나 손가락을 통해서 기계적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지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지능이라 하고요. 추상적 지능입니다. 보통 언어라든지 추상적인 관념,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이 추상적 지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손다이크는 추상적 지능의 검사 기준으로 문장 완성력이나 산수 추리력, 어휘력, 그 다음에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 지능의 검사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양가로 기계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추상적인 능력,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시죠. 자, 손다이크는 지능 다요인설입니다. 지능 다요인설인데요. 거기에서 지능의 영역 분류, 지능 영역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기계적인 지능이다. 기계적 지능을 거기에서 구체적 지능이란 말을 썼어요.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인 지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상적인 지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계적인 지능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다루는 능력이다. 기계적으로 다루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거죠. 타인 대처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상적인 것은 언어적인 측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이요. 이런 것들과 연관성 있는 것이 추상적인 지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능 영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비뇌가 있습니다. 비뇌는 지능검사와 연관성 있는 부분이죠.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비뇌는 1905년 의사 시몬 비뇌 검사 아시죠? 비뇌 시몬 검사,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박약아, 지금으로 말하면 지적장애가 되겠는데요. 정신박약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작성하였으며, 다자 지워주세요. 하였으며, 이것이 지능검사의 시초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비뇌는 지능검사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비뇌는 일반 지능의 본질로서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는 능력,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수정하는 능력 등 세 가지 면을 들고 있습니다. 2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별표 쳐주세요. 일반 지능의 본질로서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방향 설정, 유지 거기에 중요해요. 그래서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 목표 달성에서 일하는 능력, 거기다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행동 결과에 대해서 수정하는 능력, 결과 수정 능력이죠. 이게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면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 지능의 본질입니다. 자, 비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 행동을 지능으로 보고 지능의 본질로서 1. 방향성, 2. 목표 적합성, 3. 수정, 수정은 자기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수정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있다. 2번과 3번이 연결되는 이야기라 2번과 3번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지능의 박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어느 정도 배웠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터만은 지능을 추상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고, 비뇌는 지능에는 판단력, 실제적 감각, 주도력,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포함된다고 봤고, 웩슬러는 유명하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커텔과 혼이라고 하잖아요. 혼은 바로 유동적 지능과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 2차원으로 구별해서 설명한 사람이 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비뇌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죠.